오늘은 그래서 인내력을 높이기 위한 8가지 방법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통현 채널의 홍성민입니다.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에 성공하기 위한 3가지 힘이 있었죠. 공부 성공 3력. 첫 번째가 결심하고 끊어내고 시작하게 하는 힘, 결단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결심을 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얼마나 시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 집중력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힘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 목표 관리를 할 수 있는 힘, 인내력입니다. 자, 오늘은 이 3번째 힘, 인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내력은 뭔가 결심을 했지만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눈 결심을 하고 자기 대학 학과 목표를 세우고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가죠? 보통 작심삼일이라는 말 우리 많이 나오지요. 근데 고등학생 전체를 본다라고 하면 고1부터 적어도 고3 수능날 11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보통 장기전이 아닌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요. 오늘은 그래서 인내력을 높이기 위한 8가지 방법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계속 할 수 있는 힘, 인내력을 높이려면요, 첫 번째, 비전, 목표, 계획, 그리고 실천, 평가, 이게 생활화돼야만 합니다. 물론 비전부터 시작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보이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하는 학습, 당면 학습에서는요, 현실적이고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비전이라는 거는 한 20년 30년 뒤에 정말 멀리 있는 그런 미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면 학습 목표라는 거는 당장 내가 30분, 1시간, 2시간 공부했을 때 얻을 현실적인 목표를 의미합니다. 이걸 설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일정 관리가 돼야 되겠죠. 인내력이 높아지려면은요, 내가 아직 30분 더 해야만 해 라는 거를 스스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는 게 두 번째지요. 유형에 따라서 아주 상세한 학습 플래너를 잘 작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게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체크리스트 수준으로 가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상세하게 가더라도 그건 자기 유형대로 하십시오. 어쨌든 학습 플래너에 작성을 하고 뭔가 기록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명상, 마음챙김,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거죠. 우리가 집중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이클이 있다라고 했고요. 인내력도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더 이상 참아낼 수 없을 만큼 이런 한계에 다르게 되겠죠. 그럴 때 그냥 곧바로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늘어날 여지가 없어지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일어나지 않고 명상을 한다든가 마음챙김 연습을 하는 것이요. 이럴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목표를 이룬 후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면을 볼 때 인내력은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요.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집중해서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 문제를 성장의 기회로 보라. 장애물이 아니라 도전, 그리고 성장, 이런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인내력은 점차 높아지게 되어 있겠죠. 다섯 번째, 답답한 상황이 오거나 흐트러지는 상황이 될 때 이때 바로 절대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이거를 하면서 10까지 세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다음 행동을 하기 전, 그게 일어나는 것이어도 좋고 계속 하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적어도 심호흡을 하면서 10까지 세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심호흡을 하고 10까지 세는 시간을 스트레칭하는 시간으로 삼아도 괜찮습니다. 어깨도 뻐근할 거고요, 목도 뻐근할 거고요. 그럴 때 좀 스트레칭을 하라. 여섯 번째,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방법이에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만들어라.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에너지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스트레스가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만들어라. 물론 성향에 따라서 관리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트레스 관리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낮추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다양한 스트레스 관리 또는 유형별, 성향별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7번째, 일이나 학습을 할 때 우선순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부터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 돼, 오늘 우선순위 3번까지는 반드시 해야 돼, 인내심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8번째, 아직 학생이시라면 또 청소년이시라면 혼자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나가는 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도움을 주거나 또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구하십시오. 부모님이어도 좋고요. 물론 부모님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가 문제고요. 선생님이어도 좋고요. 그런 일을 해주는 전문적인 코치도 좋습니다. 그런 옆에 도움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학창시절을 정말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인내력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 목표를 달성하거나 목표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작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목표 관리예요. 내가 올해 말까지 가기 전에 또는 이번 겨울에 또는 내년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기 전까지 요러한 것들은 좀 목표 달성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먼저 설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플래너에 작성하는 게 가장 좋겠죠. 성적의 목표도 있을 거고요. 물론 여기에는 과목별로 나의 강점 과목은 어떻게 강화할 건지, 약점 과목은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격증과 관련한 목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와 관련한 목표도 있겠죠. 꼭 공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운동, 음악 또는 인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인내심을 키워나가는 가장 기본은 목표가 없으면 인내심이 커질 수가 없으니까 먼저 목표 관리, 목표를 정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목표를 정하실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제가 언급해드린 거 이외에도 좋습니다. 영역별로 목표를 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의 달성 정도를 알 수 있는 목표치를 정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수치화하면 가장 좋겠죠. 성적이라 그러면 평균 점수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등급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여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수치화된 목표를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룰 건데 계획 또는 전략까지 함께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 정해 두신다면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또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또 스스로 목표 관리를 해나가는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 인내심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인내력에 대한 소개 여기까지 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해나가기 위한 비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통형 채널의 스마일홍 홍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